민기야, 사실은 네 친아빠는 맹경태야. 정주리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서민기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 친아빠가 왜 그 사람이야? 엄마, 농담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서민기의 눈이 흔들렸고 그의 목소리는 격렬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정주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땐 어쩔 수 없었어. 네가 태어날 때 덕수가 네 친아빠가 아니란 걸 알았지만 그게 너를 위해선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최선? 그게 최선이었다고. 서민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주리는 울부짖으며 손을 뻗었지만 서민기는 단호히 뿌리쳤습니다. 난 네 행복만을 생각했어, 민기야. 정말로. 행복? 엄마의 이기심을 행복이라고 포장하지 마. 내 인생을 망쳐놓고서. 대체 정주리가 숨기고 있었던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일주일 전 맹공이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씻어둔 접시들이 가지런히 쌓여갔지만 주방의 공기는 냉랭했습니다. 맹공이의 손끝이 물에 젖어 차가운 감각을 느끼는 순간 뒤에서 정주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굴어야지. 쓸데없이 나서지 말고 조용히 할 일이나 해. 맹공이는 갑작스러운 말에 손을 멈췄지만 곧 차분히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 답이 오히려 정주리의 심기를 건드린 듯 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대답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민기하고 결혼했다고 내가 쉽게 봐줄 것 같아? 예전부터 네가 별로였어. 맹공이는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러나 정주리의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가 강명자 딸이긴 하지. 강명자는 내 첫사랑을 뺏어가더니 이젠 네가 내 아들을 훔쳐가겠다는 거야? 순간적으로 맹공이의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맹공이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망시켜드린 일이 있었다면 고치겠습니다. 그때 방에서 서덕수가 걸어 나왔습니다. 방금 들은 말들 때문인지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서덕수는 맹공이를 한번 보고는 정주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공이를 못 잡아먹어서 그래? 대체 이유가 뭐야? 서덕수의 낮은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주리는 화들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억지 웃음으로 상황을 넘기려 했습니다. 아유, 당신은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냥 이 집안 규율을 알려주는 거죠. 서덕수는 정주리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냥 알려주는 것 치곤 하는 말이 너무 날카롭잖아. 대체 공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정주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더니 결국 뾰로통하게 대꾸했습니다. 당신이 몰라서 그래요. 공이가 내 아들을 잡아먹는 것 같은데 그게 괜찮아요? 서덕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상한 거야. 며느리도 사람인데 왜 그렇게 몰아붙여? 정주리는 더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 공이 때문이야. 너희 둘은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안 돼. 서덕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흔들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맹공이는 여전히 설거지를 이어가며 눈길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은 접시를 닦고 있을 때 정주리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나 하나 물어보자. 네 부모님은 네가 우리 민기한테 잘할 거라고 믿고 있어? 맹공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었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부모님은 제가 서 팀장님이랑 잘 살 거라 믿고 있습니다. 정주리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산다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무슨 큰 소리야? 네가 뭘 희생했는데? 맹공이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조용히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주리는 속으로 더욱 분노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갈라놓을 거야. 정주리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비밀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 끝이 떨렸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맹공이는 뒤에서 느껴지는 정주리의 시선을 애써 무시한 채 마지막 접시를 닫고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설거지 끝났습니다, 어머님. 정주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맹공희와 서민기를 떼어놓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정주리는 서민기를 만나기 위해 제이스그룹 본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주위의 직원들이 정주리의 화려한 차림새와 단단히 담은 입술을 보고 긴장한 듯 자리를 피해갔습니다. 서민기를 찾아가며 복도를 걷던 정주리는 우연히 멀리서 맹공희와 구단수가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서로 웃고 있었고 그 장면이 정주리의 눈에 거슬렸습니다. 저게 뭐야? 저게 구단수랑 왜 저렇게 붙어 있는 거지? 정주리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붉어졌고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한 정주리는 곧 맹공희와 구단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맹공희와 구단수는 깜짝 놀라 정주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구단수랑 바람 피우니? 정주리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가차 없었습니다. 맹공희는 순간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오해세요. 맹공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정주리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맹공희를 찌를 듯 했습니다. 웃기지 마.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다 봤는데 그게 무슨 오해라는 거야? 왜 구단수랑 웃고 떠드는 거냐고. 구단수는 옆에서 나서려 했지만 정주리의 흉흉한 기세에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맹공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정주리의 말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민기랑 당장 이혼해. 이렇게 염치 없는 짓까지 하면서 우리 집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들어오겠다는 거야? 맹공희는 억울함에 눈물이 맺힐 것 같았지만 정주리의 날 선 눈빛을 보고는 반박하려는 말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구단수랑은 그저. 맹공희의 말을 자르며 정주리는 소리쳤습니다. 그저 뭐? 회사 동료라고. 그런 핑계 믿을 줄 알아? 너 때문에 민기가 불행해지면 그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구단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해예요. 공희가 형을 두고 다른 짓을 할 사람으로 보이세요? 그러나 구단수의 말은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단수,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끼어들어? 네가 맹공희 옆에 붙어 다니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 아니야. 구단수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맹공희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아무 일도 없어요. 믿어주세요. 그러나 정주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맹공희를 서민기와 떼어놓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입 다물고 이혼 준비나 해. 아니면 내가 직접 변호사를 붙여서라도 끝낼 거야. 그 말은 맹공희에게 칼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맹공희의 뒤를 바라보며 정주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맹공희를 쫓아내야 해. 정주리의 가슴 속에는 과거의 불편한 기억들이 희미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며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거실에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서덕수는 정주리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냐고. 정주리는 서덕수의 질문에 흠칫 놀랐지만 곧 짙은 웃음을 띠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당신이 왜 알아야 해? 당신은 당신 일이나 신경 써. 서덕수는 정주리의 말에 분노를 억누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난 알아야겠어. 지금 당신 태도가 이상해. 이유를 말하라고. 정주리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눈을 치켜떴습니다. 말하지 않을 거야.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당신은 참견하지 마. 그러나 서덕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참견하지 말라고.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건 이미 다 티가 나고 있어. 서민기와 관련된 일이야? 정주리는 더 이상 서덕수의 추궁을 견디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그만 좀 해. 당신은 몰라도 돼. 서덕수는 정주리의 반응에 점점 더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맹경태랑 무슨 일 있었던 거야? 그 순간 정주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덕수의 말이 자신의 아픈 비밀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여기서 왜 꺼내? 당신 진짜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어? 정주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덕수는 그런 그녀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더 의심스러워. 민기 출생에 맹경태가 관련된 거야? 정주리는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감정을 폭발시키며 외쳤습니다. 그래. 그날 경태랑 내가 그러니까 서민기. 말을 내뱉고 나서야 정주리는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덕수의 얼굴은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정주리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서민기가 맹경태 아들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정주리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민기는 내 아들이야. 내 전부라고. 서덕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섰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정주리는 주저앉아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난 그냥 우리 민기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맹경태 얘긴 꺼내지 말자. 부탁이야. 서덕수는 그 자리에 굳은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폭로는 단순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서민기의 출생 비밀은 두 사람의 관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무거운 진실이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고 정주리의 울음소리만이 조용히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이스그룹 회의실 밖에서 서민기는 한참 동안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맹공희와 구단수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후부터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맹공희와 구단수가 나오는 순간 서민기는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너 구단수랑 뭐 있는 거야? 왜 자꾸 저 자식이 내 주변을 맴도는 건데? 맹공희는 서민기의 날카로운 말에 당황했지만 억울함이 더 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가슴에 껴안으며 서민기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구단수가 나 도와주는 게 그렇게 문제예요? 서 팀장님은 왜 항상 의심부터 해요? 서민기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도와주는 거? 단순히 도와주는 것 치고는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내가 바보로 보여? 내가 그걸 믿을 것 같아? 맹공희는 답답한 마음에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서 팀장님이야말로 바보같이 왜 이런 걸로 소란을 만드는데요? 구단수랑 난 그런 사이 아니에요. 그러나 서민기는 맹공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단수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저 자식은 왜 네 곁에서 빙빙 돌고 있는 건데? 정리하라고 당장. 구단수는 뒤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복도를 따라 사라졌습니다. 맹공희는 구단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서민기를 향해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서 팀장님이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게 더 문제예요. 제 말을 믿어주지도 않으면서. 서민기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민기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정주리에게 곧바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는 정주리를 향해 그는 진지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나 혹시 경태 아저씨랑 무슨 관계야? 정주리는 신문을 넘기던 손을 멈췄습니다. 서민기의 질문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정주리의 얼굴에는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얼버무리듯 대답했습니다. 네가 그런 걸 왜 묻니?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옛날에 아는 사람이었을 뿐이야. 그러나 서민기는 어머니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심을 담은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야? 이상하게 엄마가 경태 아저씨 얘기만 나오면 피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정주리는 한숨을 쉬며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녀는 서민기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서민기는 정주리의 말을 믿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그리고 내가 그걸 밝혀낼 거야. 그는 방으로 들어가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경태 아저씨와 엄마의 관계에 뭘 숨기고 있는 건지 알아야겠어. 서민기의 의심은 점점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고요했습니다.
정주리는 서민기를 마주 앉혀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민기는 어머니의 어색한 태도에 초조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정주리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찻잔을 집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습니다. 민기야, 사실은 네 친아빠는. 정주리는 말을 멈췄습니다. 서민기는 숨을 죽이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친아빠는 맹경태야. 서민기의 눈이 커지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내 친아빠가 왜 그 사람이야? 엄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주리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을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땐 어쩔 수 없었어. 네가 태어날 때 서덕수랑 결혼은 했지만 네 친아빠가 아니란 걸 알았어. 그런데 그래도 너를 키워줄 사람은 서덕수밖에 없었어. 서민기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왔다는 거야? 나한테, 아빠한테 다 거짓말이었다고. 정주리는 더는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 민기야. 하지만 네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잖아. 맹경태는 널 책임질 사람이 아니었어. 그래서 서민기는 더 이상 어머니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돼, 엄마?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해? 왜 나한테 지금 이러는 건데? 정주리는 울면서 서민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너한테 말하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았어. 이제 네가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서민기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뒤돌아섰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어. 차라리 끝까지 모르는 게 나았다고. 서민기는 집을 뛰쳐나와 맹공이를 찾아갔습니다. 맹공이가 옥탑방 문을 열었을 때 서민기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피로와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맹공이는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서 팀장님,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서민기는 대답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맹공이가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서민기는 그제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공희야, 나 네 옆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맹공이는 깜짝 놀라며 서민기의 말을 잘라 물었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서민기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혼하자. 나 네 옆에 있을 수 없어. 아니, 있으면 안 돼. 맹공이는 한 걸음 물러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이유로 그래요? 서 팀장님,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서민기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맹공이는 문턱에 서서 서민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란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맹공이는 서민기의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와 구단수의 돌발적인 고백이 머릿속을 헤집고 있다는 걸 느끼면 마치 길 잃은 사람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옥탑방 앞에서 구단수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어딘가 결연해 보였습니다. 공희야. 구단수의 부름에 맹공이는 멈춰 섰습니다. 구단수는 그녀를 붙잡고 간절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공희야, 만약 네가 임신한 아기가 서민기 애가 아니라면 나한테 와. 맹공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구단수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단수야, 너 왜 자꾸 이런 말을 해? 구단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난 네가 행복하면 돼. 그런데 그 행복이 서민기랑은 아닐 것 같아서 그래. 맹공이는 답답함과 혼란스러움이 가득한 얼굴로 구단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단수야, 넌 왜 항상 이런 식으로 말을 해? 네가 날 걱정하는 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구단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단단한 결심과 숨겨진 아픔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공희야, 내가 잘못된 말 했으면 미안해.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네가 누구 옆에 있든 네가 웃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 맹공이는 구단수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수야,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서 팀장님도 너도 아무도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 구단수는 한 발짝 다가서며 맹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야, 공이야. 나는 네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해. 그리고 그 힘든 걸 함께하고 싶어. 그게 내가 네 옆에 있는 이유야. 맹공이는 구단수의 진심 어린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복잡한 감정들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단수야. 지금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구단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 기다릴게.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네 곁에 있을 거야. 맹공이는 답답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주저앉은 그녀는 방금 있었던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민기의 이혼 요구와 구단수의 고백이 겹쳐지며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서 팀장님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구단수는 왜 지금 이러는 거야? 맹공이는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혼란은 밤새도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맹경태는 소월동의 오래된 단골 카페에 앉아 정주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주리가 왜 갑자기 자신을 보자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정주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눈에 띄게 초조해 보였고 얼굴에는 수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맹경태는 정주리의 표정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뭐가 그렇게 급해서 나를 부른 거야? 정주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갑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민기가 당신 아들이야. 맹경태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눈을 크게 뜬 채 정주리를 노려보며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서민기가 내 아들이라고. 정주리는 입술을 깨물며 손끝을 떨었습니다. 눈물이 맺히는 눈으로 맹경태를 바라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 서민기가 당신 아들이야. 숨기고 싶지 않았는데 그땐 말할 수 없었어. 맹경태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왜 지금까지 숨겼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이제 들어야 하는 건데? 정주리는 억울함과 죄책감이 뒤섞인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그땐 너무 힘들었어. 내가 당시에 뭘 할 수 있었겠어? 서덕수랑 잘 살면 될 줄 알았어. 서민기한테 아빠가 필요했으니까. 맹경태는 정주리의 말을 듣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며 카페 안을 울렸습니다. 네가 그 말로 모든 걸 정당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네 이기적인 선택 때문에 애 인생을 어떻게 망쳤는지 알아? 서민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나 있는 거야? 정주리는 손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해, 맹경태. 나도 힘들었어. 내가 그땐 그냥 서덕수랑 잘 살면 서민기한테도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 잘못도 있어. 넌 어디 있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맹경태는 치를 떨며 대꾸했습니다. 내 잘못이라고. 네가 말도 안 했잖아. 내가 알아야 뭘 하든 말든 했을 거 아니야. 정주리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맹공희와 서민기가 이혼하면 다 해결돼. 맹경태는 그녀의 말을 듣고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이혼시키면 뭐가 달라져? 애들 삶이 더 나아질 것 같아? 정주리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공이랑 민기가 헤어지면 끝난 거잖아. 난 서민기를 잃고 싶지 않아. 맹경태는 정주리를 비웃듯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정말 이기적이다, 정주리. 서민기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해야지. 정주리는 맹경태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을 닦았습니다. 맹경태는 더는 말을 이어가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진실이 애들한테 어떤 상처를 줄지 생각해. 그리고 네가 진짜 애들을 위하는 게 뭔지.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정주리를 한 번 더 바라보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남겨진 정주리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맹경태와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서민기와 맹공희의 미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맹공이는 옥탑방에 앉아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쥔 채 구단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서민기와의 마지막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단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맹공이의 무거운 표정을 보고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구단수는 맹공이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공이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맹공이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단수야, 나 이제 서 팀장님이랑은 더 이상 못 살아. 사실 이혼 통보받았어. 구단수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넌 어떻게 할 거야? 혼자서 괜찮겠어? 맹공이는 단호하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든 해봐야지. 혼자가 돼도 괜찮아. 이제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하니까. 구단수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수없이 맴돌던 말을 꺼낼 용기를 내었습니다. 공희야, 그럼 내가 너랑 같이 있으면 안 될까? 네가 혼자일 필요 없잖아. 맹공이는 구단수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단수야, 너 지금도 나 좋아해? 구단수는 그녀의 물음에 순간적으로 눈을 깜빡였지만 곧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난 공이 너만 받아준다면 언제든지 좋아. 이건 바뀌지 않아. 절대 흔들리지 않아. 구단수는 말을 하며 맹공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맹공이는 그 손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단수야, 너한테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어. 그런데 나 아직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 구단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알아. 네가 당장 대답 못해도 돼. 난 기다릴게.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난 네 옆에 있을 거야. 맹공이는 구단수의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심은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조금씩 가라앉히는 듯 했습니다. 제이스그룹 본사의 회의실 한쪽 구석, 서민기와 맹공이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서류가 담긴 두꺼운 봉투가 놓여 있었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민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꺼냈습니다. 공희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 맹공이는 잠시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늦었어요, 서 팀장님. 당신이 나한테 상처 준 만큼 나도 당신을 용서할 수 없을 거야. 서민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알아. 네 말이 맞아. 내가 정말 못난 놈이었어. 그런데 네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그걸로 난 됐어. 맹공이는 그의 말을 듣고도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굳은 얼굴로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서명하는 동안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지만 그녀는 끝까지 그 떨림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서류의 마지막 서명을 마친 맹공이는 펜을 내려놓고 서민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앞으로 서 팀장님이랑 나 각자 갈 길 가는 걸로 해요. 서민기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맹공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뭔데요? 서민기는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구단수랑 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맹공이는 그 질문에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대답했습니다. 단수랑 내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서 팀장님이랑은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민기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쥐고 있던 그는 천천히 손을 풀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알았어.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뭐라고 할 자격도 없지. 잘 지내라, 공이야. 맹공이는 그를 쳐다보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요.
맹공이는 서민기와의 대화를 마치고 회의실에서 나와 건물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거리의 풍경은 익숙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낯선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맹공이는 혼잣말을 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고. 구단수는 꽃다발과 작은 상자를 손에 들고 옥탑방 문 앞에 섰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몇 번이나 문 앞을 서성이다가 결국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맹공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구단수를 보고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단수야, 웬일이야? 갑자기 여기까지. 구단수는 대답 대신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꽃잎 사이로 스며든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고 맹공이는 당황한 듯 그것을 받았습니다. 공이야, 나랑 다시 시작해보자. 맹공이는 구단수의 말을 듣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러나 구단수의 표정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그는 작은 상자를 열어 반지를 꺼냈습니다. 사랑해. 널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네가 괜찮다면 나랑 같이 새로운 출발을 하자. 맹공이는 구단수의 눈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여러 감정들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단수야, 나 정말 힘들었어. 서 팀장님이랑 끝내는 것도 내 삶을 정리하는 것도. 그런데 네가 이렇게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구단수는 맹공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건 당연한 거야. 이제 내가 네 곁에서 항상 지켜줄게. 그러니까 나 믿어줘. 맹공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구단수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단수야.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구단수와 맹공이는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새로운 출발을 약속했습니다. 구단수는 황 회장에게 자신의 결정을 전하기 위해 집으로 갔습니다. 황 회장은 구단수의 얼굴에서 단단한 결심을 느끼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구단수, 네가 이 할미 뜻을 어기고 기어코 결혼을 하겠다고. 구단수는 황 회장의 앞에 앉아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할머니. 이게 제 행복이에요. 할머니 뜻을 따를 수 없어서 죄송하지만 맹공이랑 같이 있는 게 제가 정말 원하는 거예요. 황 회장은 지팡이를 짚으며 구단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네가 이게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해?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애써왔는데 그걸 이렇게 배신하는 거야? 구단수는 황 회장의 분노를 묵묵히 견디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위해 주셨는지 알아요. 그 은혜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인생은 이제 제가 결정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황 회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그 여자 때문에 이 할미 다 잃고도 괜찮겠다는 거냐? 구단수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누구와 함께하든 제 인생의 행복은 제가 선택할 거예요. 그게 맹공이에요. 황 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단수의 결심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는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늦은 저녁 정주리는 맹경태를 만나기 위해 소월동의 작은 맥주집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를 왜 보자고 한 거야? 맹경태의 차가운 말투에 정주리는 고개를 숙였지만 곧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민기한테도 당신한테도 미안해. 맹경태는 순간적으로 멈칫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지자 정주리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땐 내가 너무 어렸고 현실이 무서웠어. 서민기한테 아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서덕수랑 결혼하면 서민기가 행복할 거라 믿었어.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내가 틀렸어. 맹경태는 그녀의 고백을 듣고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애들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알아? 정주리는 그 말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이제라도 바로잡으려고 해. 맹경태는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시 떨렸지만 곧 차분히 이어졌습니다. 이제 와서 과거를 돌릴 순 없어. 정주리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맞아. 당신 말이 맞아.
맹경태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좋아. 서민기한테도 맹공이한테도 더 이상 부모로서 실망을 주지 말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애들한테 더는 짐이 되지 않는 거야. 정주리는 그의 말에 안도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